자, 10월 27일이고요. 이제 소개가 예정돼 있는 그 학습 모델 중에 마지막 학습 모델이에요.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학습 모델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부스팅 계열 알고리즘에서 그냥 끝판왕이에요. 한 2, 3년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논문에 처음 소개가 됐고요.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개인적으로 개발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얘기 듣고서 아,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가 망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체감을 못 하실 텐데 저는 이거 집에서 못 돌려봤어요. 설치가 안 돼요. 일단 윈도우 말고 다른 환경에서는 설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윈도우에서는 그래도 자기네 거라고 PIP로 설치가 되게끔 해놨는데 다른 환경에서는 소스 파일을 GitHub에서 클론을 받아서 C++ 컴파일러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소스 파일이 16만 개더라고요. 컴파일 돌리니까 한 3시간 걸리는데 그마저도 그 제 장비 CPU가 지원을 안 해서 컴파일하다가 도중에 페일 하더라고요. 그냥 윈도우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실상 윈도우 전용이라고 생각해야 함. 다른 환경에서는 설치가 매우 어렵고 성공률도 낮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C 언어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얘는 원래 고안된 게 파이썬 그 라이브러리로서 고안된 게 아니에요. 윈도우용 그 프로그래밍 환경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좀 다른 애예요. C샵이라든지 C++이라든지 비주얼 베이직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다루는 툴인데 거기에 탑재되는 라이브러리용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대로 쓰려면은 이제 윈도우에서 진행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이제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도커 내지는 아나콘다 같은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 돌려야 돼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되게 경량화된 그 그라디언트 모델이에요. 부스팅 모델이에요. 여기서 경량화라고 된 게 실행 속도를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켰어요. 어제 우리가 봤었던 XG 부스트 같은 경우도 그냥 돌리면 좀 괜찮은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조금만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팅 계열이 단점이 다 오래 걸린다예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단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 주변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XG 부스트로 한 8시간 걸리던 거 이걸로 바꾸고 한 2-3시간 만에 끝났대요. XG 부스트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나면 학습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트리브널 알고리즘에 좀 변화를 줬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도 그 사이클런 레퍼링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코드만 놓고 보면은
어저께 썼던 XG 부스트에서 단어 몇 개만 고치면 돌아요. 자, 그럼 이제 기본 코드 구성해 볼게요. 자, 일단 윈도우에서는 pip install write gbm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재배포 가능 도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수업 중에 미리 깔아놨어요. 전에 그 형태소 분석 엔진 설치하면서 이거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설치하시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실 텐데, 만약에 중간에 컴퓨터 포맷하거나 장비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없어서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C++ 라이브러리예요. 그거를 그냥 파이썬에서 연동이 되게끔 그냥 레퍼링을 좀 해놓은 거지. 지금 공식적으로 제대로 지원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하고 리눅스 두 개인 것 같아요. 자, PIP 버전으로 이제 쓸 경우에 이 라이트 GBM의 전체 기능을 다 끌어내지는 못해요. 인스톨 가이드를 보면요, 전체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인스톨 가이드를 여기서 말한 전체 성능은 GUI 활용이에요. 내기 위해서는 그 인스톨 가이드를 보면은 먼저 인스톨 비주얼 스튜디오 2015 혹은 그 이후 버전을 설치하라고 돼. 이게 설치 파일이 13기가인가 그러거든요. 이게 개발 도구가 아마 한 6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라이센스비가. 그러니까 GPU 사용을 위해서는 좀 쉽게 접근할 리소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직접 깃에서 클론 받아서 직접 컴파일 돌리세요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exe 파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 실행 프로그램이지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거를 파이썬 코드로 그냥 간접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레퍼링 기능만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기본 기능만 써볼 거예요. 그래서 PIP로 이제 설치하시면 되고요. 뭐 PIP로 설치할 때는 그냥 다 컴파일이 완료된 거 그냥 내려받아서 파이썬이랑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아요. CPU 버전에서 동작하는 기본 버전이고요. 자, 그럼 패키지 가져올게요. 일단 경고 메시지 끄고요. 자, 어저께 썼던 예제 있죠? 어제 그 첫 번째 예제. 패키지 그대로 가져오시되 여기 두 줄만 바꾸세요. 어제 예제 임포트 구문 그대로 가져오시되 요거 두 줄만 바꾸세요. 그리고 얘가 지금 지난달 12일에 그 4점대 버전이 새로 릴리즈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리 스타핑을 지원하는 기능이 콜백 함수 처리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파라미터를 만약에 그 자료를 지금 온라인에서 찾으시면 오늘 최신 버전 설치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찾는 코드 하나도 안 돌 거예요. 파라미터들이 좀 다수 바뀌었고 그냥 기존에 값만 세팅하던 것들이 콜백 함수 스타일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자료가 좀 없어서 저도 오늘 예제는 얼리 스타핑은 안 걸고 진행을 했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알게 되면 따로 확인해 드릴게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임포트 C4에서 SNS로 해놓으셨습니다. 아, 어차피 무슨 10원 안 써요. 그냥 바꾸는 건데 일단 SB. 자, 임포트 문제없이 됐고요. 전반적인 코드 진행은 별 차이 없어요. 어저께 했었던 거랑 그냥 똑같아요. 진짜로.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셋 어제랑 그냥 동일한 거 쓰겠습니다. 어제 코드 데이터 가져오면서 전 처리까지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블록이 있었죠? 그거 갖다 넣으세요. 코드 상의 차이 크게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로 쓰기 어렵냐면 심지어는 콜앱에서 쓸 때도 소스 코드 받아서 직접 컴파일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소스 파일을 전부 이진 바이너리 파일로 바꾸는 과정인데 그 그냥 C 언어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냥 버튼 누르면 결과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제가 했었던 컴파일 과정 중에 시간 제일 오래 걸렸던 게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 컴파일 했을 때 운영체제 소스 코드 컴파일만 4시간 걸렸던 거거든요. 얘는 했더니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윈도우가 아니면 그냥 시도를 안 하는 게 낫다가 결론이었어요. 어제. 자, 그러면은 기본 모델 만들어 볼게요. 자, 분류해제죠. 자, 일단은 하나만 먼저 만들어서 돌려봅시다. 자, LGBM은 LGBM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돌아갈 그 모델의 개수는 몇 개 줄까요? 한 100개 줍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객체 만들 때 나중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쭈루룩 하고 늘어나겠죠. 그거는 이제 그리드 서치 CV 적용할 때 체킹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학습을 시켜야죠. lgbm.fit xtrain ytrain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알고리즘 에발 매트릭은 로그로스 검증 함수예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셋도 같이 넣어줘요. 여기에 X 테스트랑 Y 테스트도 같이 걸어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 결과의 예측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ypread는 lgbm.predict x테스트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 결과 확률값 ypread의 프로브 a는 lgbm. 프리딕트 프로베이 여기다가 X 테스트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0일 확률 몇 프로, 1일 확률 몇 프로가 2차 배열로 떨어지니까 그냥 우리는 1일 확률만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행에 대해서 1번째열만 가져와라. 여기 에발셋 할 때 얘를 리스트로 묶으면서 이걸 또 튜플로 한번 또 묶어줘야 돼요. 2차원을 줘야 돼요. 자, 변수별 중요도 플롯 임포턴스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어제 사용했었던 함수예요. 플롯 임포턴스
파라미터가 그 XG 부스트랑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하고 좀 관련 없는 그냥 지금 익숙한 그 성능 관련된 파라미터 두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랜덤 스테이트하고 엔잡스가 있어요. 뭐 요거는 지금 결과 만드는 데는 영향이 없으니까 아까는 안 썼는데 뭐 이렇게 체킹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 온라인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좋은 자료를 하나 발견을 해서 스크린샷을 해놨거든요. 같이 먼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어제 우리가 봤었던 XG 부스트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GBM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 비교해 놓은 표예요. 보시면은 몇 개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 있을 뿐 똑같아요. 다 의미도 보고. 다만 지금 얘도 3점대 버전 기준으로 정리가 된 거라서 지금 그 라이트 GBM에서 얼리 스타핑 라운드라는 파라미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 얼리 스타핑 라운드라는 파라미터가 콜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중단 조건을 직접 함수를 짜서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얼리 스타핑 라운드가 없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지금 버전 차이 때문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수정을 해가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 파라미터. 이전 버전에는 넘 인터랙션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였는데 그 사이클런 호환성 때문에 n 에스티메이터스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러닝 레이트, 학습률, 맥스 뎁스, 트리 기반 알고리즘에서의 맥스 뎁스랑 동일해요. 자, 0보다 작은 값으로 지정할 때 깊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기본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기본값은 이제 트리 깊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돌리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약간 경고 메시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트리가 너무 깊다라고. 뭐 성능상의 그 이슈를 보고하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민 데이터 인 리프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디시전 트리의 민 샘플 리프랑 같아요. 그러니까 트리를 쪼갤 때 얼마나 그 최소한의 샘플을 사용할 건지 분할할 수 있는 샘플 수를 지정하는 거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러 레퍼링에서는 민 차일드 샘플스라는 파라미터로 바뀌어 있고요. 표고 만들어서 봐요. 자, 그 다음에 넘 리브스, 하나의 트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리프 개수. 리프 노드라고 하는 게 제일 마지막 끝단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스팅, 그 알고리즘 기술을 뭘 쓸 건지인데요. 기본값은 그 그라디언트 부스팅 결정 트리고요. RF라고 설정하면 내부적으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배깅 펑션이라는 파라미터는 이제 샘플링 비율. 사이클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사이클런 래퍼 클래스예요. 사이클런 래퍼 클래스는 서브 샘플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처 선택 비율. 이것도 어제 봤었던 XG 부스트에도 똑같은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람다 L2랑 람다 L1이라고 하는 거는 그 1정규와 2정규와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회계 분석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마 지금 분류 예제에서는 사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론 래퍼에서는 레그 람다 A, 그 다음에 레그 알파로 파라미터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스티메이터랑 러닝 레이트, 맥스 뎁스 요 정도만 이제 조절하셔도 충분히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아래쪽 부분은 주로 이제 과적합 제어할 때 쓰는 거니까 그건 이제 결과 비교하면서 적응 여부를 고려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코드예요. 자, 분류 객체 만들고 이제 조절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 세팅하고요. 그리드 서치 CV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리드 서치 CV 처음 소개할 때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가 랜더마이즈 서치 CV라는 걸 하면서 또 있었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드 서치 CV는 얘네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랜더마이즈 서치 CV는 얘네들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쓰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합 개수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걔는 결과가 좀 복불복이에요. 속도적인 면을 생각할 때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랜더마이즈 서치 CV로 클래스 이름 바꾸시면 돼요. 다 안 해요. 근데 나는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리드 서치 CV 우기세요. 돌려놓고 그냥 주무세요. 결과의 정확도만 놓고 보면은 그리드 서치 CV가 더 좋습니다. 속도적인 면을 고려해야 될 때만 랜더마이즈 서치 CV 쓰세요. 자, 여기서 파라미터 지정해주고 그 폴드 개수 지정해주고 그냥 우리 익숙한 코드로 돌리면은 얘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하고요. 네, PDF 배포됐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 지표 확인했는데 뭐 지금 여기서는 모델 자체가 워낙 좋고 그 다음에 예제 자체도 테스트 데이터다 보니까 정확도가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자, 일단 요거까지 정리하셔서 그 라이트 GBM 코드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XG 부스트 소개할 때는 일단 XG 부스트 순정, 다른 책에서는 파이썬 래퍼라고 소개할 거예요. 그 다른 자료에서는 그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론 래퍼를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어제 했었던 거 이 베이직 코드가 생략되고 사이클론 래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 코드라서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사이클론 기반 래퍼 기능을 소개한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세요. 자, 최종 예제입니다. 분류 모델 관련해서 최종 예제고요. 데스크탑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예제입니다. 콜앱으로 들어갈 거고요. 코드 중에 그 콜앱에서조차 실행 예상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나오는 게 있어서 그 블록은 제가 지금 중단한 상태예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파이캐럿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이고요. 현재 그 오토ML 분야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일단 코드는 전부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쭉 리뷰를 한 다음에 이제
PDF로 변환을 해서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실행은 이제 콜앱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실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쭉 결과를 보시고 그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적용 여부를 선택을 해보세요. 일단은 오늘은 분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중에 회귀하고 군집에 대해서도 이제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 파이캐럿이 현재 AutoML 분야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이제 AutoML 분야 라이브러리가 지금 알려진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파이캐럿 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AutoML 그리고 오토 사이클런 등이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AutoML은 그 애저 환경 안에서 돌아가게끔 나온 거라서 별로 고려 대상은 아닐 것 같고요. 자, 패키지 설치. 일단 PIP 명령으로 그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고요. 이 패키지가 스스로 모든 모델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그 학습 모델들을 호출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더 많은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을수록 얘가 할 일이 많아져요. 자, 이미 설치는 다 됐고요. 그럼 이제 패키지를 가져와야겠죠? 자, 일단 경고 메시지 웬만한 거 뺐고요. 사실 지금 이 예제에서 이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맨날 쓰던 이 전처리도 필요가 없고요. 되게 심플하죠? 패키지 참조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들을 다 날릴게요, 일단. 자, 일단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세요. 자, 이 코드도 필요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에요. 전처리 자동화라고 할게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처리 하신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저장한 파일을 로드하시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라인 잡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일단은 xname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오리진에서 타겟 변수를 제거하고 종속 변수 제거하고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추려서 이름만 취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 변수의 이름들만 취했어요. 왜냐면 이건 파라미터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몇 가지 파라미터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다가 지금 데이터셋하고 맞지 않아서 뺀 게 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원본 걸어주세요. 그리고 종속 변수 이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데이터셋은 모든 데이터가 지금 다 수치형이에요. 그래서 뉴머릭 피처의 수치형 변수의 전체 컬럼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이그노어 피처, 분석에서 제외하고 싶은 필드들이 있으면 리스트로 이름 주세요.
그 다음에 범주형으로 사용해야 되는 피처들이 있으면은 리스트로 범주형 컬럼 주세요. 그러면 더미 변수 생성이 자동화될 거예요. 자, 바이너리 뉴머릭 피처스. 그 중에 이진 값이 있는 애들은 따로 필드 이름 이렇게 리스트로 주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정규화 사용할 거면은 true 주세요. 그럼 스케일링 알아서 할 거예요. 정규화 방식에 대한 값은 Z-스코어를 일단 넣습니다. 만약에 결측치가 있다면 결측치를 예측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주세요. 이거는 지금 결측치를 라이트 BGM 알고리즘 써서 넣어라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나는 선형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야. 다항식도 돌려볼래 하시면 폴리곤 피처 true 주세요. 세션 ID 값은 랜덤 시드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GPU 쓰겠습니다. 이 정도 할 건데 PC에서 시간 빨리 나올 리가 없겠죠. 돌리면 얘가 데이터 전처리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거 쭉 보시면은 타겟 변수 이거고 타겟 타입은 바이너리 이진 분류고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행은 얼마고 변형된 데이터는 얼마다. 얘가 지금 데이터 열수를 지금 496개로 늘린 거예요. 31개에서. 행수는 569개 행이었는데 이거 파생 변수 만들고 뭐 그 다음에 이 다항식으로 생성하고 그러느라고 변수 개수가 496개로 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각종 전처리한 내용이 나오고요. 얘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적용한 알고리즘, 결측치 같은 거 처리할 때 라이트 BGM 썼고요. 오늘 배운 거라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K폴드 생성했고 폴드 개수 10개래요. CPU는 무제한으로 쓸 거고요. GPU 쓰겠대요. 쭉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모델을 비교합니다. 컴페어 모델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스템이 쓸 수 있는 모든 모델을 F1 스코어 기준으로 정렬해서 보여주고요. 거기서 상위 5개를 뽑을 거예요. 폴드 개수는 5개로 해서 비교할 거고요. 그러면 쭉 이렇게 나오고요. 저번에 봤을 때는 우리가 XGBoost 수업하기 전에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렸던 거라서 알고리즘 자체가 뭐 우리가 흥미를 일만한 게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XGBoost랑 라이트 GBM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우리 그동안 했던 수업량을 다 커버하고도 남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거 그냥 기본 그걸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블렌드 모델스, 이게 킬링 포인트인데, 여러분 제가 보팅 얘기할 때 지나가는 말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앙상블 기법의 종류가 보팅, 배깅, 그 다음에 부스팅이 있는데, 보팅은 기본 원리가 여러 개의 학습 모델을 돌려서 그 중에 좋은 거를 뽑거나 아니면 걔네를 확률값을 계산하거나 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배깅이나 부스팅도 보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스팅이 끝판왕이 아니에요. 그거를 보통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스태킹은 성능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그걸 잘 안 가르쳐요. 자, 블렌딩 모델에서 베스트 모델을 갖고 상위 5개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이거 모든 모델 분석했죠? 상위 5개 모델을 보팅을 시켜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참여한 알고리즘들입니다. 이거 하고서 튠 모델 호출하면은 자동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 들어가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주는데 실행 예상 시간이 GPU 써도 1시간 58분 나오길래 냅다 껐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끝났다면 튠 RF를 가지고 최종 모델을 만들어내시면 되는데 오늘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안 하고서 그냥 블렌딩 모델로 최종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최종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자, 그라디언트 RGBM 모델,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이제 다항식으로 변했고, 뭐 어떤 식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로 적용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모델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컬럼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측치 뽑으면 되겠죠. 그럼 예측치를 뽑으면 데이터 프레임이 툭 하고 나오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제일 옆에 쭉 가서 보면은 네, 예측 결과값하고요. 각 예측 결과에 대한 확률값 데이터 프레임 필드로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뮬레이트 모델이라고 하면은 시각화 나오죠. 근데 이게 콜앱에서는 잘 안 돌더라고요. 이 시각화 모델은. 좀 느려요, 반응이.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어저께 그 챗GPT도 사실 하고 나서 자괴감 들긴 했거든요, 저. 근데 그거보다 얘가 더 자괴감 들었어요. 각각의 함수들에 적용할 수 있는 소스 코딩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은 다 자동화를 시킨 거긴 한데 여기에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 번씩 API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를 넣는 걸로 응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처리가 될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파이캐러 소개하면은 그냥 요거까지 보여주고 끝나요. 그냥 이 모델 비교합니다 하고 끝나요. 근데 모델이 블렌딩 가능하다는 얘기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알고리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까 그 라이트 BGM 걸었을 때 라이트 GBM 자꾸 BGM이 입에 붙었네. 그거 돌렸을 때 그 최종 정확도가 평균치가 96이었거든요. 얘는 97.4로 올랐죠. 사실 사회조사 분석에서 정확도가 한 6, 70% 넘어가면은 논문 발표해도 돼요. 만약에 80%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되게 잘한 거야, 그거. 근데 어제 김정우 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스스로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최소한 목표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거 다음 기수 수업부터는 이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생각을 해봐. 첫날 이거 생각해줬다 그러면 아마 이거 듣고 안 나올걸? 그렇잖아요. 파라미터들만 내가 착 찾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떠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거 에러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중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적어도 내가 만든 데이터로 분석을 최대치로 돌리면은 어느 정도 결과까지 나오겠구나 라고 목표치를 잡아놓고 그럼 저게 나오게끔 한번 직접 해보자 라는 목표치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소개해 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저는 공부할 때 캐글 예제 데이터셋이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코드를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그 스코어를 보고 이 최대한 이거에 근접하게 따라가 보자 라고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그런 그 목표치가 없잖아.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잘 나오는 건지 내가 모르잖아. 거기에 대한 그 베이스라인으로만 삼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자,
제가 지금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놨어요. 아마 지금 조별로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뭐 제 예상보다 진도가 빠른 조도 있고 분명 느린 조도 있긴 한데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평균치면은 슬슬 이 문제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파일 서로 주고받다가 싱크 안 맞고 뭐 그러기 시작할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거든요. 여기다가 새 폴더 프로젝트 폴더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공유 좋은 데다 공유하세요. 공유를 하면 나는 이 폴더의 주인장은 여기에 뜨는데 공유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 드라이브에 안 뜨고 여기 공유 문서함으로 들어가야 떠요. 그러면 여기서 폴더 하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얘네들은 지금 안 되는구나. 네, 이건 제가 지금 권한을 받은 게 아니라서 메뉴가 안 뜨는데 이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면은 나한테 정식으로 권한이 부여된 공유 폴더는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내 구글 드라이브에 추가라는 메뉴가 떠요. 그걸 선택하면은 내 드라이브에 공유받은 폴더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콜앱에 연결했을 때 여기에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한 폴더가 나올 거예요. 강사님 파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기도 귀찮은데요?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혹은 데스크탑 앱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내 컴퓨터에 그대로 하나 동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환경을 했다면은 나는 그냥 내 컴퓨터에서 저장만 하면 다른 사람들 컴퓨터에 바로바로 동기화돼요. 그리고 카톡처럼 300메가 넘어간다고 파일 전송 안 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컴퓨터에 동기화가 안 돼도 상관없지. 어차피 만약에 콜앱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 프로젝트 나왔잖아요. 콜앱에다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서 모두가 콜앱을 쓴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여기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된 거 바로 분석시키면 되니까요. 작업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요. 그래서 보통 팀 프로젝트는 콜앱이 베이스예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고전적인 스타일로 파일 주고 받으시면은 뭐 그것도 뭐 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파일 이렇게 올리면은 올라가고 그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파일을 콜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온라인 경로가 아니라 점/ 드라이브 안에 마이 드라이브 안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프라인 액세스처럼 가능할 거고요. 이거랑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제 드롭박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랑 드롭박스랑 똑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온라인이고 요거는 이 드롭박스를 제 컴퓨터에 동기화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새 텍스트 문서라고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저장하면 저장하는 순간 바로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웹사이트에 이렇게 바로 제가 작업한 내용 동기화가 돼요. 이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 놓고 제가 폴더를 공유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저장한 파일들이 자동으로 다 전송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환경이면은 아마 분석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좀 쉬었다가 진행할 거고요. 이 파일 정리된 배포 파일은 조금 있다가 좀 쉰 다음에 배포할게요.